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불법 화물연대 연합을 제압했습니다. 제압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실천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제압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민주당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옹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압을 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 제압됐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진보 좌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본인의 소신껏 정책을 밀고 나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끌려다닌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을 끌고 다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끌려다닌 겁니다. 즉 진보 좌파의 바지 대통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무능의 끝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천광암 논설위원이 이와 관련된 칼럼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논설위원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전문가라 한다면 논설위원들 그룹은 최고의 사회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논설실장이라면 그 모든 지성인들의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칼럼이 실려서 이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와 차이는 무엇인가를 이 논설 칼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광암 동아일보 논설실장의 칼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광암 칼럼,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 노무현의 묘한 평행이론. 평행이론은 이론이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미국 서부 항만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 항만 창고 노조는 석유 수출 기구에 견줄 만큼 막강한 독점적 지위와 위세를 자랑한다. 미국 총 수입 물량의 40%가량이 이것을 통과하다 보니 가벼운 분규 신용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기를 일으킨다. 부두의 귀족들이 노조원들의 별칭이다. 이런 항만 노조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다. 파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 허가를 받아 노동자의 직장 복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장 복귀 명령제다. 2002년 항만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명령을 발동해 사태를 종결지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의 원조가 이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2002년
미 서부 항만 파업이 있었던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다. 이런 연관고리 외에도 화물연대 파업에는 윤 대통령과 노무현 간의 묘한 공통점이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막닥뜨린 초대형 이슈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평행 이론을 연상시킬 정도다. 2003년 5월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이 시작되자 노 정부는 허둥지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이 파업 진행 상황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했으나 당직자들이 잠을 자느라 전화를 안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준비 안 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계는 기세가 올랐다. 곧이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는 전교조에 연가투쟁 선언이 터져나왔다. 이런 배경에 나왔던 게 대통령을 제대로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이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도 50보 100보였다. 윤 대통령은 파업 초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수방관했다. 그러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태를 부랴부랴 미봉했다. 합의를 놓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딴소리를 했을 정도다. 큰 불씨를 남겨 2차 파업을 초래한 셈이다. 윤석열 노무현 평행이론은 여기까지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취임 200여일이 지났을 뿐이다. 나머지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사관계에 관한 노 대통령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노사관계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20년 12월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4월 노동자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3개를 추가로 준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제조업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수가 많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경영계의 요청은 깡그하게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강경투쟁의 선봉에 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업고 급속하게 세를 불렸다. 잦은 파업과 생산 손실은 고질병이 됐다.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00배가 넘는다. 신발 속에 이렇게 큰 돌덩이를 넣어둔 채로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백날 열어봐야 성장 엔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는 원칙으로 우선 눈앞의 민노총 총파업 공세를 헤쳐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윤 대통령의 과제는 입법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여건상 당장의 입법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후년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진보를 자처했던 노 대통령조차도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업무 개시 명령과 같은 입법 유산을 남겼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입법 문제를 처리할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천강남 논설실장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무능한 노동정책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